이제 지방선거도 8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괄기획단이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됐습니다. 탄핵 국면에 처한 것이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남북평화쇼와 그 다음에 계엄 문제, 그것으로 자기들이 국민을 현혹해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북평화쇼는 내가 누차 말했듯이 그 사이에 북은 3대에 걸쳐서 북에게 관해서 8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거짓말은 9번째입니다. 8번 거짓말에 속고 9번째 하는 말은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바보가 하는 정책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장평화쇼는 국민들이 속지도 않을 것이고 선거에 영향도 없습니다. 남북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던 사례를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 6월에 DJ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총선 사흘 전에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DJ당이 총선에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언론들은 모두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깨어보니까 그 당시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마 일부 언론기관에서 방송에서 출구조사했을 때 6시에 발표한 게 내 기억으로는 DJ당 180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압승이다. 출구조사에도 그래 발표를 했어요. 깨보니까 한나라당이 압승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그게 남북을 이용한 선거가 그때부터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의 반전을 기하기 위해서 10월에 DMZ를 걸어서 방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대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2010년도인가 지방선거 때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압승이라고 모든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우리가 참패를 했습니다. 남북 변수라는 것은 2000년대부터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좌파들만 환호하는 그런 변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개헌,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하는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습니다.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겁니다. 개헌이 안 될 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 내가 원내대표도 했고 정치 23년 했습니다.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가 있습니까? 예초부터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어차피 개헌 시기가 되지가 않아요. 투표 자체가. 그런데 정부에서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마치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 찍으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용 개헌이다. 그런 개헌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그런 개헌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입니다. 국민의 여망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에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문을 먹칠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헌법 전문을 보십시오. 미국 헌법 전문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거 다 넣어보라. 그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죠, 누더기. 그래서 그런 개헌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개헌의 중심을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에 둔다. 국민적 여망도 그렇다. 세 번째, 전국 단위의 선거를 좌우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경제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기가 팍팍하다. 취직이 안 된다. 힘들다. 내가 벌어서 내 자식 학원 보내기도 어렵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 표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권 5월이 있으면 아마 경제가 파국지구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기 경제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파탄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대기업은 해외로 지금 생산 기지를 다 탈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차이 줄인다고 국가 예산을 중소기업 취업하는 신입사원들한테 매년 1,000만 원씩 준다는 추경 예산. 이게 베네수엘라가 하는 전형적인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 배급 정책입니다.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국민 세금을 모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좌파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고집하는 한 경제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경제의 주체는 민간입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10대 거대 경제권에 들어섰기 때문에 정부가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은 이미 70년대 상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유를 보장하고 민간 주도로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 주도로 나라가 굴러갈 때 경제가 살아납니다.
지난 대선 때도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기업 기살리기 정책만이 이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일자리 만드는 그런 정책이 될 겁니다. 이 정부가 추구하는 소위 실패한 좌파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론만 가지고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서민과 중상층들은 점점 생활이 팍팍하게 될 뿐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는 게 곧 여러분들이 받아들 재산세 그리고 소득세 세금 고지서 한번 받아보십시오. 서울만 하더라도 재산세가 폭등할 겁니다. 공시지가를 대폭 올릴 겁니다. 올려가지고 재산세를 대폭 올릴 겁니다. 그거 받아드는 사람들은 절대 미투 정당을 찍지 않을 겁니다. 오늘 언론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인물 기건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인물 풍년입니까? 민주당에 나와 있는 그 후보들 몇 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인물 풍년입니까? 깜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몇 사람이 설친다고 해서 그게 인물 풍년입니까? 벌써 서울시장에 나와 있던 사람들, 또 충남지사 전부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집에 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후보를 선출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데리고 인물 풍년이고 우리 당은 인물 기거이다.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거될 만한 핵심적인 인물만 한두 사람씩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들 모아가지고 인물군이라고 언론에 내본들 국민들이 그 감흥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야당이 되고 우리 당 후보를 하려고 하니 바로 내사가 들어가고 수사가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자유당 말기처럼 검찰 경찰 동원해서 야당 인사들 뒷조사하고 걸핏하면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사장개들이 준동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현혹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지방선거는 6월 13일 날 나라를 정상국가로 만드는 그 선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가 된다면 지방선거도 이길 수 있다. 나는 그래 확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지방선거도 8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괄기획단이 출범한 지도 한 달이 됐습니다. 탄핵 국면에 처한 것이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는
분위기가 지금 많이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남북평화쇼와 그 다음에 계엄 문제, 그것으로 자기들이 국민을 현혹해서 지방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남북평화쇼는 내가 누차 말했듯이 그 사이에 북은 3대에 걸쳐서 북에게 관해서 8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번 거짓말은 9번째입니다. 8번 거짓말에 속고 9번째 하는 말은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바보가 하는 정책이라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위장평화쇼는 국민들이 속지도 않을 것이고 선거에 영향도 없습니다. 남북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았던 사례를 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년도 6월에 DJ가 남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총선 사흘 전에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발표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그 당시에 DJ당이 총선에 압승을 거둘 것이라고 언론들은 모두 예측을 그렇게 했습니다. 깨어보니까 그 당시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아마 일부 언론기관에서 방송에서 출구조사했을 때 6시에 발표한 게 내 기억으로는 DJ당 180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압승이다. 출구조사에도 그래 발표를 했어요. 깨보니까 한나라당이 압승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카드가 그게 남북을 이용한 선거가 그때부터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의 반전을 기하기 위해서 10월에 DMZ를 걸어서 방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대선에서 우리가 압승을 했습니다. 2010년도인가 지방선거 때 천안함 폭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 압승이라고 모든 언론기관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깨보니까 우리가 참패를 했습니다. 남북 변수라는 것은 2000년대부터 선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좌파들만 환호하는 그런 변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이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개헌, 이 반개혁 세력으로 우리를 낙인 찍으려는 그런 시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지방선거용 개헌이다. 그런 개헌은, 나라의 틀을 바꾸는 그런 개헌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개헌의 본질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입니다. 국민의 여망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타파에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건드리지 않고 헌법 전문에 온갖 사건들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문을 먹칠을 하려고 하고 그런 시도는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프랑스 헌법 전문을 보십시오. 미국 헌법 전문을 보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헌법 전문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추구하는 것은 촛불도 넣고 5.18도 넣고 온갖 거 다 넣어보라. 그건 헌법이 아니고 누더기죠, 누더기.
그래서 그런 개헌은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는 개헌의 중심을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 지방선거용 개헌이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대통령 발의 개헌을 하는 것은 거의 독재정부 시대였습니다. 개헌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하는 거예요. 개헌이 안 될 거는 뻔합니다. 우리가 개헌 시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한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것은 뻔합니다. 일각에서는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반란표가 나오지 않느냐. 내가 원내대표도 했고 정치 23년 했습니다. 그런 바보스러운 투표 전략을 채택할 리가 있습니까? 예초부터 개헌 투표 만약 하자고 하면 본회의장 우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사람은 제명 처리합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어차피 개헌 시기가 되지가 않아요. 투표 자체가. 그런데 정부에서 발의를 강행하는 자체가 마치